이효재 선생님께 전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던 건 수요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셨고요. 이후에 제가 북한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뭐 남북관계나 평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께서 쓰신 분단시대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앞서 두 선생님께서 이제 이효재 선생님 삶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분단 시대의 사회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단 극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과제를 지금의 현재적 시점에까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실천들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분단 시대의 사회학을 선생님 작고하신 이후에 그 평화운동하는 여성들과 세미나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다 같이 했던 이야기가 분단 시대의 사회학을 보면서 왜 아직까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 이 체계에서 85년에 했던 이야기를 왜 지금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함도 있지만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 와 닿았던 것은 북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제 분단 때문일 것이고 북한학이라는 학문의 목적이 이제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연구의 목적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학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분단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분단시대 사회학에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시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적 요인을 각 사회생활 현상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결국 분단은 우리의 일상, 뭐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뭐 기타 생활을 하는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분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단 연구라든가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2018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한반도에서 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과거에는 이제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해서는 분단을 극복한 대안으로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이나 뭐 담론으로 주요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18년 이후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통일을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만 두고 통일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어떤 상태를 통일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평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평화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군사라고 하는 것, 특히 국가 중심의 안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군사적인 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군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갖는 제한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을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들에 대한 안보 중심, 안보 우선주의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상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 역시도 어떤
여러 방식의 비군사적인 차원의 평화를 주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이에 앞서서 결국 이제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효재 선생님께서 이제 밝히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분단으로부터 기인하고 초래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분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효재 선생님께서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해오셨던 그 여정들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분단을 재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는 의미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 발간대 분단 시대의 사회학 제 발간사를 보면 남북한 분단이 한국 사회 민주화를 제약하고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과 심성을 파괴하고 왜곡된 가족주의를 양산하고 여성을 주변화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단에서 초래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분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의 논의가 되어 있는가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7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분단 논의가 시작이 됐고 8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시기에 분단에 대한 논의는 이제 분단이 왜 이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분단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분단이 한국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의 이제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방식의 접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이효재 선생님의 분단 시대의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이 한국 사회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특히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소외라고 하는 것, 여성의 주변화가 어떻게 분단과 연계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제 이러한 논의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국 사회의 비민주성이라든가 폭력의 문제는 분단에서 소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영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단의 해소와 통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발전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분단 연구의 흐름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단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접근이라든가 뭐 체제론적인 접근들이 있었다면 2000년대 들면서는 이제 왜 분단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이제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개입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들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그때 뭐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을 통해서 분단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산가족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이 분단이라고 하는 분단 권력이 만들어내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단 폭력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분단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등의 연구들이 되면서 우리 안의 분단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분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단 자체의 연구이기도 하고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어떻게 분단과 매개가 되는지 그리고 왜 분단이 현재에도 문제가 되는지를 밝힘으로써 분단으로부터 우리가 탈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게 지금의 분단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지금의 연구의 흐름은 이제 이미 이제 이효재 선생님께서 앞서 밝히셨던 그러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분단을 어떻게 이제 우리의 맥락 속에서 일원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단 체제라든가 수행적 분단 논리라든가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서구의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들을 차용해서 우리의 분단을 설명하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분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규명하고자 하고 이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제 어떤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단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이효재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논의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 분단은 이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분단들을 드러내고 분단으로 인한 폭력과 불평등, 차별을 다룰 때 분단으로부터 탈할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 구성원의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분단과 관련된 논의들 속에서 이제 여성들은 어떠한 논의들을 해왔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효재 선생님께서 분단 시대의 사회학을 보면 분단 시대의 여성 문제라고 하는 이제 챕터에서 이 분단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밝히고 계십니다. 분단 시대의 여성들의 피해 의식이라든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분단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여성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분단 상황에서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분단에 대한 여성들의 주요한 관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북한 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주변화된 존재들을 만들어낸 차원, 그리고 각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성들은 이제 주목을 했고, 그러한 이제 입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남북한의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과 관련된 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축소화시키고, 또 주한미군 주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성 인권의 피해를 이제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분단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군사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것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젠더 위계를 더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중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통일 분야가 이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담론들에서 남성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어떤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성차별적인 인식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의 그 이효재라고 하는 그 책과 그리고 이제 이재균 선생님께서 그 근대 여성의 기억과 경험과 관련된 이제 그 과제를 하시면서 이효재 선생님의 그 인터뷰를 하신 녹취록을 보면 이제 남성들이 과거에 선생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실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이 듣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균 선생님은 지금도 그래요라고 이제 답을 하셨는데, 이제 이 특히 통일과 이제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여성들이 개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제 남성들이 주류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이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거기서 우월성을 가지면서 어떤 것들을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성들은 그에 비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청문회든가요? 그때 말했을 때 군대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처럼 이 분야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통일의 경험이라든가 이제 구사회주의권 이제 체제 전환의 경험들을 봤을 때 어떤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여성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졌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현재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여성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여성들은 그냥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혐오이고 갈등인데, 이 혐오와 갈등을 설명하는 방식이 주로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다면, 또 한 축에서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혐오와 연계되는지에 대한 방식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만들어내는 군사주의라고 하는 것, 분단이 만들어내는 적과 아라는 이분법의 구조, 이러한 것들이 결국 타자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냥 근간이 되고 있고, 이 타자에 대한 적대감이 혐오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는 과정들을 좀 밝히고, 특히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여성으로 대상으로 이제 발화되는 방식들을 이제 분단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제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론을 넘어서서 이제 분단 상황에서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분단을 문제화하고 한반도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서도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 지위 향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으로서 민주적인 주인 의식이 심화될 때에 어떤 여성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과 원인을 더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식이 분단 사회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때 여성들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며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셨죠. 결국 이러한 내용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분단과 여성에 대한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들과 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전쟁에서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시도가 됐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통일 당위론이라든지 민족을 강조하는 방식의 통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차별성을 문제화하는 것들이 여성들이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젠더 기대에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떠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혐오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단이 만들어내는 위계라고 하는 것과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젠더화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제 젠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주요 분석의 범주라고 했을 때, 분단 역시도 이런 젠더라고 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군사주의로 인한 군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남성 중심적인 안보 개념 비판을 하면서 어떤 대안적인 안보 개념이라든가 대안적인 평화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여성들의 어떤 분단과 여성에 대한 그 연구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성의 경험을 이제 복원하고 주체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평화와 안보 논의에서 여성을 단순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젠더를 주요 분석의 범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이를 통해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분단과 관련해서, 그리고 평화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그냥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역사화되고 경험으로 기록된 것은 아주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던 어떤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제 실천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굉장히 본격화됐을 때에 여성들이 이제 최루탄을 쏘는 이제 정병들에게 다가가서 꽃을 달아주면서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하는 최루탄 이제 추방 운동을 했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보이는 사진처럼 90년도에 군축화 평화 통일을 위한 여성 운동의 과제라고 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호재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군축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이제 여성들은 이제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4년의 원폭 피해자 지원 운동이라든가 80년대 반전 반핵 운동, 핵 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전쟁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쳤고, 90년대에는 좀 더 국방 영역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개입을 위해서 방위비 삭감 운동이라든가 군 예산 집행 감시 운동 등을 펼치면서 평화와 안보, 국방 영역에서의 어떤 여성의 관점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걸프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 반파병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어떤 이제 직접적인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과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또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반평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것 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과정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를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요하게 제가 보았던 활동 중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군 이제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다들 이제 공감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전시 성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효재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 운동의 성과를 만들어내시는데 기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애초에 이 이제 일본군 이제 위안부 문제 자체를 한쪽에서는 이제 민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이것은 이제 어떤 전시의 성폭력의 문제라고 이제 밝혔고, 또 이 문제는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시아 여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제 국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노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측 여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과 군대로 인한 어떤 여성 인권의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뭐 기생관광 반대 운동을 한다던가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 그리고 기지촌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맹,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이기도 하면서 어떤 우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여성을 수단화하고 피해자로 만들어내는 현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쟁 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쟁과 군사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제 이러한 그 문제의식은 결국은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앞서 이제 정수복 선생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이효재 선생님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성 문제를 인식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전환의 계획기들을 마련하셨고 그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국인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의 이제 여성들과 함께, 그리고 피해 가해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일본의 여성들과도 연대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결국 이제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곧 평화의 문제라고 하는 점, 이것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남북 여성교류의 첫 시작을 열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제 처음으로 남북한 여성이 한 자리에서 이제 만났던 이제 이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1991년이 제1차 아시아의 평화 여성의 역할이 개최가 됐는데, 그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지금 좀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이제 다시 그 물꼬를 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92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제 방북을 하는 사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주영 그 전 명예회장이 그 솥대를 몰고 이제 방북을 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여성들이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 북한에 가서 이제 북측 여성들과 이제 평화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계속 기록되고 복원되어야 할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2년에 이제 갔던 경험들이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이때 만들어진 남북한 여성들 간의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2000년대 이후에 남북한 여성들의 그 통일과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류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위민 크로스 DMZ라고 이제 그 국제사회의 다양한 여성들과 한국의 여성들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초국적 연대를 하고 어떤 경계 넘기 시도를 했던 이 사진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차 아시아의 평화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동경에서 처음으로 열렸고요. 2차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북측 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서울에 와서 학술회 같이 토론회를 했고 3차가 이제 평양에서 개최가 됐는데 1차 이제 회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부인의 여성의 중계를 통해서 남북한 여성들이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북 여성 교류는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여성의 연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 그리고 회의 명도 보시다시피 이제 아시아의 평화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제 남북한 관계를 넘어서서 아시아 차원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남북한 여성이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었던 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초국적인 차원에서의 여성들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어떤 경계 넘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적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만남에서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남측의 그 토론회 참여자들이 북측에 방북을 했을 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은 이제 금강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제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측의 대표단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금강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제 이효재 선생님께서 갔다 오신 이후에 이제 회고하신 바를 보면 자본주의를 택한 남한 정권이나 사회주의를 택한 북한 정권 모두가 가부장제적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시기에 이제 한참 남한에서 이제 민주적인 뭐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방북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들 남남북녀 뭐 이제 순종적이면서도 강인한 북한 여성들,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북한 여성들,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제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북한 사회를 보셨던 이효 선생님의 모습, 그 어떤 이제 모습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어떤 이제 자랑에 대한 어떤 그 추켜 세움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점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었던 여성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는 이제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2000년대에도 여성학과의 조순경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남북경협은 가부장적 시장경제와 가부장적 계획경제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남북한의 어떤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 물론 그 성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 성과들을 이제 성과로만 이제 치부하고 있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시작에 이제 이효재 선생님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인식하고 실천을 해왔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생태와 자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생명을 강조하는 어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개발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평화적이고 반생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남북교류라든가 남북경제협력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연대를 할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효재 선생님의 어떤 삶의 여정이라든가 학문적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분단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에서 평등과 민주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들인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학문과 실천의 연계라고 하는 이 지점들은 우리가 분단과 관련돼서 또는 한반도의 평화를 관련돼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문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단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노력도 심화되어야 하고, 특히 분단과 평화를 접근함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2015년에도 선생님께서 여성평화선언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왜 이 평화가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적 능력의 소유자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 창조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활발하게 평화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에 남성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형편에 적합하고 요구되는 방법의 창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고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